자, 여기 이제 정규 분포로 들어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안에 정규 분포가 있어. 이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 이 확률의 분포도가 연속적으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경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이 먼저 있냐면, 봐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이 함수 이름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줘. 확률 밀도 함수. 앞에서 이제 이항분포 할 때 나왔던 애들은 뭐라고 썼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그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다. 자, 근데 요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자, 일단 여기 정 가운데 누가 있게 되냐면, 이제 평균 m이 존재하고, 자, 요 양쪽으로 대칭으로 생겼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뭐가 있냐면, 이 전체, 얘네들을 확률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표현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 값은 1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 면적이 1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그다음 두 번째. 이 밀도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 세 번째,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가진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원래는 이제 어떤 식을 갖고 있냐면,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식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이거 저거야, 무리수 2.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배웠죠. 여기서 2의 지수가 얼마가 되냐면 2 시그마 제곱 분의 x-m 평균 이거의 제곱. 얘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생긴 모양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 확률 밀도 함수야. 근데 이제 안 외워도 상관없어.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지점이면 x에다 m을 넣은 값이잖아. 그지? x에다 m을 집어넣은 값이지. 자, x에다 m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수가 0승이 돼. 2의 0승 1이 되겠지. 그 여기 있는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자료들에 따라서 생긴 모양이 대체적으로 이렇게는 생겼지만 높낮이나 이런 건 다 틀리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시그마가, 자, 시그마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데, 자, 시그마가 커질 때와 이 시그마 값이 작아질 때를 보자. 시그마가 커지면 이 값 자체가 점점 작은 값이 되겠지. 시그마가 클수록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긴 개형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개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그마가 작으면 점점 큰 값이 될 테니까 뾰족한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시그마 때문에 나온다. 요거 크기는. 자, 그럼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내가 요렇게 알고 싶은 거야. 자, 여기에 뭐 A 있는 지점부터 해서 B까지. 자, 여기에 확률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표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다섯 번째. 자, 확률 여기에서 이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이 확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봤을 때는 결국 fx가 나타내는 거는 확률이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평균은 어떻게 나타낼까? 평균. expectation x. 평균은 어떻게 되게? 자, 이 전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싹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 곱하기 fx dx가 되겠지. 왜냐하면 별량 곱하기 확률이 평균이니까. 맞아? 자, 그럼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인테그랄. 이건 x-m의 제곱 곱하기 fx dx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도 가능하니까 제곱의 평균 써주면 x제곱 곱하기 fx dx가 될 거고, 이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그러면 뭐 expectation x의 제곱 또는 뭐 m제곱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직접 적분해서 찾는 값은 없어. 자,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 예제를 하나 볼까? 예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하나 있는데 얘가 ax야. 자, 범위는 x 0부터 해서 3까지. 자,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준 거야. 자, 그러면 요거의 값은 확률 밀도 함수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그지? 자, 그럼 여기에 AX라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3을 잘라서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X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Y 값이 얼마야? 3A가 될 거잖아. 자, 면적 구해주면 넓이 S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곱하기 높이 3A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푸는 게 이런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거기 이제 1번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상수 A 값하고 얘네들을 구해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걔를 한번 풀어봐. 그거를 풀고 1-2번을 풀어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갈 거야.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뭐 배우냐면 정규 분포만 배우거든.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 포용을 해. 왜? 이항 분포는 어떨 때만 쓸 수 있으니까 독립 시행을 하는 경우만 이항 분포를 쓸 수 있거든.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이항 분포를 우리가 했잖아. 그 이항 분포는 B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그지? 됐어? 자, B라고 표현하고 여기 뭐 들어갔어? N, P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N이 뭐였어? 시행 횟수, 그지? 시행 횟수 몇 번 시행했는지. 그 다음에 이 P는 내가 원하는 확률 이렇게 넣었었잖아. 그지?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평균은 NP 이걸로 구했고 그 다음 분산은 NP Q를 구했다. Q는 누구고? Q는 1-P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는 어떤 애를 쓰냐면 N이라고 사용을 해. 그래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N으로 써주고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평균이 들어가. 평균.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는 시그마 제곱 분산이 들어간다. 이 자리에. 자, 그래서 요걸 나중에 나올 거거든.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그러면 봐봐. 요 자료를 가지고 내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라고 해주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평균이니까. 누가 들어가? NP가 들어가겠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루트 NPQ 해서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계속 쓰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줘. 항상. 여기 이 자리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질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얼마라고? 평균 M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아까 시그마가 보면 시그마가 다 틀리잖아. 평균도 다 틀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평균도 다르고 시그마도 다르면 그래프 개형은 요런 형태이지만 다 틀리겠지. 높낮이도 틀리고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면적이 1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내려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해서 B까지 얘 확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의 면적이 그래프마다 다 틀릴 거 아니냐고. 이거마다 적분 할 수 있어? 적분 못해. 왜? 아까 확률 밀도 하면서 봤잖아. 그 적분 어떻게 할 거야? 못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풀어준다. 그 종이 한 장 따로 준 거 있지? 그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야. 그치?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그려놔 보면 자, 어떤 자료가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 평균 M이고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면적을 갖다가 자, 여기로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평균 M이야.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별량 X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요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P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사용을 해줘.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Z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값이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항상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되는 애로 변환을 시켜 내가. 변환을 시켜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일정한 애거든. 왜? 항상 평균이 얼마고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이 되는 자료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변환한 걸로 바꿔서 A를 변환해서 알파로 변환시키고 B를 베타로 변환시켜서 여기 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거기 표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알파부터 해서 이 Z값이 베타까지다. 요걸로 해서 바꿔주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 이제 바꿔주는 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야. 오늘의 핵심이야. 영찬아, 선생님 봐. 손바닥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Z라는 애가 생긴 애가 요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Z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분의 자, X-M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럼 내가 해보는 거지. 왜 얘가 0이고 1이 나오는지를 증명을 좀 해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시그마 expectation Z 이거를 구한다라고 해주면 자, 평균 구했던 거 기억나. 이거 따로따로 쓸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요거는 내가 쓰던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시그마 분의 1, 시그마는 이제 숫자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X라고 나오게 될 거고 뒤에 더하고 빼주는 건 똑같이 평균에 더하고 빼줬었지.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얼마였어? M 이렇게 됐어. 근데 이 M이 평균이란 말이야. 얘랑 지금 같은 값이라고. 시그마 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야. 그럼 얼마야? 평균 0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 분산도 한번 보면 분산은 자, 똑같아. 분산에다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분산은 뒤에 더하고 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지. 똑같이 나왔었잖아. 요것만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어? 이 숫자가 제곱이 돼서 나왔지. 그러면 요거의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밸런스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분산이니까 시그마의 제곱이란 말이야. 약분하고 얼마다? 얘는 1이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자, 근데 계산을 할 때는 뭐 시그마분의 X- 이렇게 안 할 거고 계산할 때는 요거 잘 기억해놔. 내가 계속 그렇게 계산할 거야. 제일 빠른 계산은 이거 편차는 시그마 Z다. 이렇게 해서 바로 Z값 구하는 거야. 어차피 X-M 편차거든. 그래서 시그마 Z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다.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거기에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예제 2번. 자, 요거는 너네가 푸는 방식을 한 번만 이해하면 되거든. 되게 쉬워. 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가 평균 60이고 표준 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쓸 거냐면 너네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 쓰면 돼. 자, 내가 여기다가 쓸게. 조그맣게. 좀 간단한 문제라. 자, 거기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게 되면 자, 400명의 몸무게고 평균 60 표준 편차 5야. 그러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얼마? 평균 60 여기다 60 써주고 표준 편차 5니까 여기다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그리는 거를 그냥 바로바로 그려야 돼. 평균 여기 60 그리고 시그마는 5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일단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72.5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 72.5면 60보다 뒤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72.5 이렇게 써주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요거 이상인 학생을 찾는 거야. 자, 정규분포 내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거 잘 봐. 자, 이게 X라면 얘는 Z로 바뀌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가게 되면 이게 얼마고? 평균 0이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에 써있는 Z값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편차 얼마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얼마? 편차 12.5 이거의 값은 시그마 5 곱하기 Z 이렇게 된다고. 그럼 Z값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자, 거기 표 봐봐. 2.5, 0.4938 보여? 자, 이게 표준정규분포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표준정규분포는 어차피 여기가 0이야. 면적은 얼마? 1. 전체 면적 1이야. 그럼 이거 반쪽짜리 면적 얼마겠어? 당연히 0.5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0.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2.5 거기 나와서 0.4938 써 있는 건 뭐냐면 0부터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4938인 거야. 이 앞쪽에 있는 면적이, 요 면적이. 자, 그러면 0.5에서 이거 빼줘야 여기가 나올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지금. 0.5에서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 0. 얼마야? 0062가 되겠지. 맞아? 0.0062 이렇게 나오는 거지. 확률은 0.0062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보면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이게 원래가 얼만데?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 0.62. 그치? 왜냐면 공 두 개가 떼어야 되니까 0.62%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퍼센트로 바꾸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두 번째 거. 52.5 이상 72야. 자,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푸는 거 잘 봐.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지? 자, 이번에는, 아이고,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야. 자, 요 곡선에서, 자, 얘가 지금 60이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52.5 이상 70 이하. 그럼 70은 뭐 이쯤에 70이 있을 거고, 52.5 이쯤에 이제 뭐 52.5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다 그릴 시간은 조금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요 편차 얼마? 편차 10. 이거는 10은 시그마 곱하기 Z니까 시그마 얼마였어? 5 곱하기 Z. Z값 얼마다? Z값 2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2라고 쓸 거야, 그냥. 됐어? 그 다음, 여기 편차 얼마? 마이너스 7.5가 되겠지. 그지? 이 값이 시그마 곱하기 Z형. Z값 얼마?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1.5야. 근데 양쪽 대칭이니까 1.5일 때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1.5일 때는 얼마? 0.4332. 여기에 면적이 0.4332라는 거고, Z값 2일 때는 얼마야? 0.4772. 여기에 있는 면적이 0.4772가 된다. 그럼 내가 구하는 확률은 이거 다 더하면 일단 얼마 돼? 이거 얼마야? 0.9104 이렇게 되겠지. 됐어? 910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91.04%잖아. 그지? 이거 퍼센트잖아. 그럼 100명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를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렇게 하면 4, 4, 16 이거 나올 거고, 4일은 4 나올 거, 4고 36. 내가 거기 조심하라고 했지. 364.16이니까 약 몇 명 정도다? 364명 정도다 라고 보는 거야. 됐지? 자, 거기에 있는 거를 문제를 푸는데, 자, 어디를 먼저 푸냐면 오른쪽에 있는 1번, 2번을 둘 다 풀어라. 2-1, 2-2번.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상위 8%는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데, 근데 평균 30이고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합격, 얘네가 이제 뭐냐면 최저 점수를 찾는 거야. 얘네들은 항상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상위 8%가 수행평가에서 1등급 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평균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평균 30, 표준편차 5, 요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 이 최저 점수 찾는 게 항상 나와.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평균이 30이야. 그러면 상위 8%라고 해주면 8%를 바꿔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8%면
0.08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숫자로 따진다면 0.08 이렇게 되겠지. 이때 이 x라고 해서 이 x가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게 0.08이면 여기가 얼마겠어? 0.42겠지. 0.42겠지. 자, 그럼 봐봐. 이거를 표준정규분포로 내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0이고, 자, 여기에서 0.42가 되는 z값이 얼마야? 0.42. 1.4. 여기가 1.4란 말이야. 그치? 그럼 봐봐. 이 1.4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 이 편차 얼마? 편차는 x-30이야. 맞지? 그치? 이거는 시그마 5 곱하기 z값 얼마? 1.4다. 됐어? 그럼 이 값이 7이니까 x는 얼마? x는 37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요거? 영찬아 어디서 안 됐어? 빨리 얘기해. 됐어? 자, 그래서 요거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자, 3-2번 한 개를 더 볼게. 자, 300명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상위 36명을 뽑아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봐봐. 자, 3-2번이야. 자, 300명에서 36명을 뽑았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명이라면 몇 명을 뽑은 거야? 12명을 뽑은 거잖아. 그지? 그럼 12%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뽑힌 애들이. 그지? 야, 근데 얘가 연수 점수가 평균 83, 표준편차 5래.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83이고 표준편차 5가 된다. 라고 줬어. 자, 여기에서 연수기회를, 해외 연수기회를 얻은 이 최저 점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렇게 곡선 만들어 놓고 여기가 평균 83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최저 점수가 있겠지. 여기 x라고 해주고 그 다음 12%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12가 된다는 얘기지. 12%면 맞아? 그럼 요 앞에 있는 여기의 면적이 얼마? 0.38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게 z로 바뀌게 되면 0.38은 누군데? z값 얼마인데? 1.2가 돼. 자, 그럼 난 어떻게 구해? 편차는 편차 얼마? x-83 시그마 얼마야? 5 곱하기 z값 1.2가 된다. 됐어? 얘가 6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89점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되게 간단한 것 중에 하나야. 간단한 문제야. 자, 그 위에 있는 3-1번 지금 풀어. 자, 어떤 게 있냐면 정규분포로 해서 그 이항분포를 내가 구하는데 이항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평균하고 분산 이런 걸 구했는데 만약에 이항분포에 이런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이항분포지, 그지? 독립시행이니까. 그 주사위를 내가 50번 던져서 1의 눈이 뭐 3번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1의 눈이 15번 이상 30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 50번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50시 15에다가 6분의 1의 15승에다가 6분의 5의 35승 이거 플러스 50시 16에다가 쭈르륵 해갖고 50시 30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계산할 수 있냐고. 못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이기는 한데 이항분포를 계산하기 힘든 경우, 자, 계산하기 힘든 경우에 이걸 뭘 해주냐면 정규분포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자, 정규분포로 전환을 시켜. 자, 근데 봐봐. 원래 내가 이항분포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산 확률 분포여서 하나 떨어져 있는 거라 그랬지. 각각의 자료들. 그걸 싹 모아놓으면은 이항분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돼. 이게 이항분포야.
근데 이 이항분포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뭘로 할 거냐면 약간 비슷하게, 완전 100% 맞는 건 아니야. 비슷하게 이렇게 정규분포의 꼴로 바꿔가지고 풀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항분포를 아까 내가 설명해줬어 잠깐. 자, 이항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여기에 n 시행 횟수,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확률 p를 썼단 말이야, 그치? 요거를 정규분포로 내가 바꿔준다 라고 하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여기 누가 들어가? 평균이 들어가잖아. 평균이가 누가 들어가? np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루트 npq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좀 저 문제를 보게 되면 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꿔놓는다는 얘기냐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시행 횟수 몇 번? 50번, 그지? 50번에 1에는 나올 확률 6분의 1이다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내가 정규분포로 바꿔버리면 얼마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이거 6분의 50, 이거 내가 이거 숫자를 바꾸자. 60으로 바꿀게. 60으로 바꿀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60번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 평균 10. 그 다음 10 곱하기 6분의 5가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10 곱하기 6분의 5면 어떻게 돼? 6분의 50인데 이거는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그냥 6분의 50을 쓸게. 6분의 50 이거에 제곱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정규분포를 바꿔주면 평균이 10이잖아? 여기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뭘로 찾냐면 15부터 30이면 15가 이쯤에 있을 거고 30은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면적을 표준정규분포 이용해서 구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인데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거기로 가면 예제 4번이야. 자, 1차 등록 비율이 75%다. 임의로 192명을 뽑아. 자, 줄쳐. 그냥 너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어디에서 어디다 제목을 안 주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찾아내야 돼. 임의로 192명을 뽑았다는 얘기는 뭐야? 독립시행을 한 거야. 그치? 독립시행이잖아? 자, 192명. 그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을 그래. 자, 봐봐. 내가 문제를 풀려고 보면 얘는 이항분포야. 192명인데 등록했을 확률이 없어 지금, 맞지? 맞아? 자, 거기 보면은 자, 1차 등록비율 75% 얼마? 4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등록할 비율은 4분의 3이야. 75%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이야? 132명 이상. 자,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 그래서 얘를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192씨 132부터 시작해야 돼. 계산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정규분포로 전환을 시키자. 그러면 얘 평균 내준 평균은 얼마니? 48 곱하기 3 해주면 144? 144. 이거에다가 여기는 144 곱하기 4분의 1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 4, 32하고 4를 36이니까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영찬아, 됐어? 된 거야?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똑같이 그리는 거지. 자, 평균은 144. 그 다음 몇 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 132명 요 앞에 있을 거야. 132명 등록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 확률 중에서 야, 이게 여기 반 쪼가리는 어차피 얼마야? 0.5겠지. 여기 반 쪼가리는 0.5가 될 거고. 자, 여기에 편차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지, 편차. 맞아? 마이너스 12는 시그마 6 곱하기 z니까 z값 얼마? 마이너스 2. 요 지점이 마이너스 2 지점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얼마야? 2가 0.477이다. 또 여기에 요 면적이 0.4772가 된다. 자, 그러면 전체 132명에서 등록했을 확률, 내가 구하는 확률은 얼마다? 0.9772라는 확률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얘가 이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전환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풀 건데, 자, 이거 하나 더 풀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하나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풀 수 있다. 풀 수 있어? 자, 4-1번하고 2번 빨리 풀어. 하나만 풀자. 시간이 없어. 4-
1번으로 갈까? 4-1번으로 가라. 자, 예제 5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무게가 240 이상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자, 이 중에서 10,000개를 임의 추출할 때, 자, 걔 줄쳐. 자, 10,0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뭐야? 독립시행이다. 불량품이 22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봐봐. 여기에서 자, 내가 일단 이렇게 써봤어.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 20을 따른대. 자, 그럼 봐봐. 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자,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00, 표준편차가 20이래. 근데 일단 이렇게 써놨어. 됐어? 근데 이 중에서 240 이상을 불량품으로 이제 판정을 한다 그랬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0,000개를 이미 추출했다. 자, 10,0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그럼 뭐야?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10,000개를 뽑았어. 자, 그랬을 때 불량품이 221개 이상 나올 확률. 자, 그럼 보면 뭐가 필요한 거야? 불량품이 될 확률이 필요한 거잖아, 지금. 그치? 요게 들어가야 되잖아. 불량품이 될 확률. 그럼 여기서 구해야 돼. 자, 여기서 240 이상 불량품이래. 그럼 봐봐. 여기에서 평균이 200이고 여기가 이제 200이야. 240 이상이 불량이니까 여기에서 240 지점을 내가 체크를 해서 여기가 이제 240 요거 이상이 불량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럼 편차 얼마? 편차 40 이거는 시그마 20 곱하기 z니까 z값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지? 요 지점이 z 이퀄 2잖아. z2가 얼마인데 거기서 준 거에서? 0.48이래. 0.48이면 여기 얼마야? 0.02가 되겠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뭐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2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불량품이 22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요거를 뭘로 바꿔? 다시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요 값은 정규분포로 바꾼다. 그러면 자,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그럼 평균 얼마? 평균 200. 2000이라고? 200이지? 그지? 200. 자, 평균 200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200 곱하기 얼마에? 이게 100분의 2니까 100분의 98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공 2개 지워질 거고 2 곱하기 98인데 2 하나 따로 빼버리면 얼마야? 49. 14의 제곱인 거지. 그지? 1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정규분포에서 나는 뭘 찾아주면 되는 거야? 221개 이상이 나오는 평균이 200이고 그러면 221이 요쯤에 있겠지, 그지? 여기에 이제 221이다. 그럼 편차 얼마? 편차 21. 이거는 시그마 14 곱하기 z값이니까 z는 얼마다? 1.5가 되겠지. 그지? 자, 1.5는 거기서 얼마야? 0.43. 그 여기 앞에가 0.43이란 얘기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지점이니까 얼마? 0.07이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불량품이 221개 이상 나올 확률은 0.0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을 해야 되는 거야. 위에 거 해서 불량품 나올 확률 찾아서 얘를 다시 한번 정규분포로 전환을 시키고 풀어줘야 된다.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한 애야, 얘가.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끝이야. 그래서 문제를 좀 잘 풀고 거기 265페이지까지 돼 있지? 카피? 네. 맞아? 거기까지 숙제를 잘 풀어가지고 와라. 다음 시간 요거 풀이하고 확률 갈 거야.